아까 규정에 보면 그 등장을 했었던 피파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요 조항을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에 끌리고 있다는 거죠. 상업적 기여도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어디겠습니까? 중국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중국이 그 자리에 대체자로 지목될 가능성은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루TV 서영욱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공격으로 이란 내부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최고 지도자 사망을 비롯해서 군사 지도부의 공백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빨리 멈추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요. 민간인 사상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란만이 아닌 이란이 공격하고 있는 중동 여러 국가에서도 말이죠. 전쟁 중에 한가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축구 채널이니까 축구적인 관점에서 이번 전쟁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란 자국 리그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란 프로리그는 추춘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 2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22라운드 일정이 진행이 됐고 여기까지는 정상 진행이 됐었습니다. 23라운드도 27일, 28일 경기까지는 일부 진행이 됐는데 그 남은 잔여 경기들은 다 취소가 됐고요. 그 이후 일정도 지금 다 무기한 연기 내지는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란 리그에는 지난 시즌까지 수원 삼성 블루윙스에서 뛰고 있었던 전 국가대표 레프트백이죠. 이기지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기지 선수는 지난해 수원 소속으로 2025 시즌을 다 치르고 나서 이란 1부 리그 최하위 팀인 메스 라포산잔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월 22일에 트랙터전에 데뷔를 했고요. 5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는데 지난 2월 23일에 그 광주 에이스였던 아사니의 소속팀이죠. 이란 명문인 에스테그랄과의 22라운드 경기 때는 결장을 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열렸어야 됐던 23라운드 알루미늄 아라크전에 출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전쟁으로 리그 일정이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기 못 뛰었고요. 지금 대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지 선수 소속사가 지금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선수하고 직접 통화가 됐는데 지금 테헤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피신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실지면은 무사히 잘 빠져나왔다는 뉴스가 나와 있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아사니 선수는 이란 페르시아 걸프 리그에서 올 시즌 컵 대회 다 포함을 해가지고 29경기 13골 4도움 거기서 잘하고 있네요. 리그에서는 19경기 7골 3도움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아사니 소속팀은 23라운드 경기를 했습니다. 일정이 좀 앞에 있어가지고 이 경기에서도 1도움을 하면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던 아사니인데 지난 1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인스타 스토리에 자기는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그 안부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길 바란다면서 모두에게 평화를 기원을 했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라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그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2일에 아사니가 그 이란 리그 트랙터 클럽에서 뛰고 있는 알바니아 그 같은 국적의 후배 선수죠. 미드필더 레기 루스키아와 함께 이란을 탈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언급된 선수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선수들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비극이 닿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란의 올여름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불참 가능성입니다. 이란은 이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죠. A조 1위를 차지하면서 일찌감치 본선 직행을 확정을 했는데요. 본선 조추첨에서는 G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벨기에, 이집트를 차례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의 경기 장소인데요. 세 경기를 모두 우리처럼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에서 치릅니다. 뉴질랜드하고의 1차전 그리고 벨기에하고의 2차전을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잉그루드에서 치르고요. 3차전 이집트전은 시애틀로 옮겨서 치르게 됩니다. 월드컵 때까지 전쟁이 이어질지 여부는 상관없이 자국을 폭격한 적국에서 그러니까 전쟁 상대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국가대표팀을 보낸다는 게 얼핏 생각해도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물론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하지만
네, 당사자가 아닌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도 이란이지만 미국 역시 뭐 비자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변수가 좀 있는 좀 분위기고요. 참고로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란을 외교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입국 금지 조치를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작년 12월에 그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이번 월드컵 본선 조추첨 때도 미국이 이란 축구협회 관계자들한테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란 측이 조추첨 참가 보이콧 선언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란은 뭐 트럼프 정부가 누누이 밝혀왔던 것처럼 월드컵에 참가하는 국가의 선수단에 한해서는 비자 발급을 허용할 거라고 천명을 해오고 있는데 뭐 개최를 하기로 하면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란 측이 분노해서 월드컵 조시점 참가를 보이콧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뒤에 미국이 월드컵 그 조추첨에 오게 되는 그 이란 대표단에게 비자 발급을 하기로 하고 또 이란 축구협회도 보이콧을 취소를 하면서 알레노이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조추첨 현장에 그 참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진 뒤인 지금은 또 많이 다르겠죠. 이란의 월드컵 보이콧 또는 미국의 입국 거부가 실시가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뭐 현지에서도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까지 이란의 월드컵 참가 여부에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쟁 발발 직후에 이란 축구협회의 마흐디 타지 회장이 이란 국영 매체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불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어요. AP통신이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타지 회장이 이번 공습 이후 월드컵 참가를 희망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피파의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렘 사무총장은 안전한 월드컵 개최가 우리의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 계획이 바뀐 것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의 월드컵 참가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전 세계 스포츠 언론들이 이란이 불참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추측과 가능성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에 발표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규정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에 쓰여 있진 않은데요. 일단 살펴보면 여기 6조의 이제 기권이나 열리지 않은 경기, 중단된 시합과 이것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조항이 있어요. 6조 5항에 참가팀이 기권하거나 불가항력으로 경기를 치를 수 없거나 중단이 되는 경우에 권한을 가진 피파 조직위원회가 자체적인 재량에 따라서 사안을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정도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6조 7항에 가보면 참가팀이 2026 피파 월드컵에서 기권하거나 실격되는 경우 피파는 재량에 따라 사안을 결정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건 앞에 나온 거랑 같은 뜻이죠. 그리고 이제 피파는 해당 대표팀을 다른 대표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피파 규정은 본선 참가팀의 참가 철회나 출전 금지가 나올 경우에 피파가 재량으로, 그러니까 피파 맘대로 대안을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참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파가 뭐 어떻게든 답을 내놔야 된다는 건데, 그 원칙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파 마음이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피파 재량.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란을 빼고 지조를 그냥 나머지 3개 팀으로 가는 방안, 아니면 대체팀을 뭐 어떤 방식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뽑는 방안, 뭐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피파에서 이란의 불참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한 대안을.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지조를 이란을 뺀 3개 팀으로 갈 리는 없다고 봐요. 돈잔치가 된 월드컵에서 3경기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뭐 중계권료도 그렇고 스폰서십도 그렇고 입장 티켓도 그렇고요. 피파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 또 어떤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선택을 안 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피파가 이걸 어떻게 정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데다가 지금 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 자체가 넉넉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란의 찬불 여부가 언제 확정이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제 대회 개막에 10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대회가 임박해서 만약에 불참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시점에 피파 규정에 등장한 요 피파 재량이라는 한 문장을 빌미로 의외의 나라가 이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도 나갈 수 있겠는데? 이란이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규정에 보면 그 등장을 했었던 피파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요 조항을 좀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에 좀 끌리고 있다는 거죠. 상업적 기여도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어디겠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에이 설마 이랬어요. 실제 국내에도 보도된 걸 보면 인용된 매체가 이제 네디즈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국의 플랫폼 이름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네이버, 다음, 뭐 넥슨 이렇게 뭐 섞은 그런 느낌의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서 중국 팬들끼리 한 얘기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찾아보니까 뭐 중국의 지후나 뭐 바이두 같은 것도 그렇고 이란이 못 나가면 우리가 나갈 방법은 뭐 이런 시나리오 게시물들이 굉장히 커뮤니티에 많이 돌고 있다고 해요.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회 규정 6조 7항 인용을 하면서 피파 재량으로 결정한다면 성적 이외의 요소가 또 더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 또 중국 스폰서나 팬의 수를 감안하면 피파가 중국을 고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커뮤니티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과 싱가포르 매체에서도 이제 중국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제가 찾아본 내용에 따르면 일부 매체에서 피파 재량 규정을 강조해서 언급하는 그런 기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란이 월드컵 참가를 보이콧하거나 출전 금지를 당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 자리에 대체자로 지목될 가능성은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왜냐? 일단 이란의 불참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요. 우선 피파 규정에 따르면 만약에 보이콧을 하게 될 경우 해당 팀이 물어야 될 벌금과 징계 수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피파 대회 규정 6조 2항에 보면 이제 벌금 및 위약금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요. 대회 개막 30일 이전에 기권을 하게 되면 최소 25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한 4억 원 정도. 그리고 대회 개막 30일 이내에 기권을 하면 최소 50만 스위스 프랑의 그러니까 약 8억 원 정도의 벌금. 아주 큰 액수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피파가 기지급한 준비비 이게 한 150만 달러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기여금이 1,050만 달러입니다. 합쳐서 1,200만 달러니까 180억 돼요. 이 정도 되니까 액수가 좀 큰 건데 아무튼 이렇게 뭐 합쳐서 거의 한 200억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추가 징계가 있어요. 6조 사항에 보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향후 피파 대회 출전 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예, 월드컵을 좀 해를 끼치는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중계권자, 뭐 대회 스폰서, 또 피파 당사자 이렇게 다들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그 이란 축구협회한테 소송을 걸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돈이나 뭐 향후 대회 출전 여부가 보이콧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이 지경인데 뭐 축구를 신경 쓸 우리가 여지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뭐 당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 상상도 안 됩니다. 참 아무튼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이란이 보이콧을 하지 않을 혹은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규정을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중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결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참가국 중에 아시아 나라가 보이콧이든 뭐가 됐든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할 명분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예선에서 중국이 정말 더럽게 못했어요. 3차 예선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했습니다. 4차, 5차 오지도 못했어요. 아시아에서 랭킹이 저 아래입니다. 피파 랭킹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의 랭킹을 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실력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거죠. 뭐 금전적인 기여도 뭐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팬들의 간절한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일단 미래는 과거를 보면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본선 티켓을 따낸 나라가 본선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1938년 프랑스 월드컵인데요. 당시에 본선 진출이 확정이 돼 있었던 오스트리아. 이때 오스트리아가 이제 분더팀이라고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강팀이었거든요. 근데 대회 개막이 임박한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의 병합이 되면서 국가 자체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도 당연히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선이 16개 나라가 참가를 해야 되는데 한 나라가 없어져서 피파가 대체할 팀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 대회 개막이 임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체팀 없이 15개 팀으로 본선을 당시에는 치렀습니다. 슬프게도 당시 오스트리아의 대표 선수들 일부는 독일 국적으로 이 대회에 참가를 좀 했었다고 하는데 이 대회는 그 2회 연속 유럽 개최로 남미팀 다수가 참가를 보이콧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본선에는 남미에서 브라질만 한 팀 딱 출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950년 브라질 월드컵입니다. 이때는 많은 나라 인도, 스코틀랜드, 터키가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내고 나서 기권을 했어요. 당시에 인도는 뭐 축구화 착용을 거부하면서 대회 참가를 보이콧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세 나라가 빠졌는데 그때는 대체팀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그냥 13개 나라로 본선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정말 오래된 얘기잖아요. 아직 피파가 상업화가 덜 됐을 때고 월드컵도 이렇게 큰 규모로 뭐 중계 같은 것도 뭐 라이브 중계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사례가 이번 대회에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저는 0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참가팀 없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또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예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가 그 피파에서 제명이 되면서 유럽 지역에서는 원래 최종 플레이오프까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 참가를 못하게 되면서 폴란드가 부전승으로 또 최종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유로 관련된 거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월드컵이 아니고 유럽 선수권 대회입니다. 아마 골드 팬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유로 92. 요 대회에서 당시에 본선 진출 확정이 됐던 유고슬라비아가 발칸 전쟁 격화가 되면서 유엔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스포츠 쪽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본선 참가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대회 개막 열흘 앞두고였다는 거죠. 유로 92 개막 열흘 앞두고 한 나라가 참가를 못하게 되니까 UEFA에서 바쁘게 재량권을 발휘를 해서 예선에서 유고슬라비아에 밀려서 조 2위를 해서 탈락을 했었던 덴마크 축구협회에 연락을 합니다. 덴마크 축구협회는 이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덴마크가 유고슬라비아 빠진 자리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진짜 대회가 너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집 훈련도 안 하고 있었고요. 선수들 다 휴가 갔었대요. 근데 부랴부랴 휴가 간 선수 소집해가지고 출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대회에서 덴마크가 4강 네덜란드 잡고 결승 독일 잡고 우승을 해버립니다. 네. 이거는 지금까지도 정말 뭐 동화를 넘어선 기적 같은 얘기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때 멤버가 뭐 피터 슈마이켈 또 브라이언 라우드롭 이런 또 대스타들이 있었던 덴마크였죠. 자, 그래서 요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이란이 빠진다고 해서 별도의 플레이오프를 치를 것 같지는 않고요. 유로 92의 경우대로면 이제 지역 예선에서 이제 같은 조 사순위 팀 이란이 3차 예선, 아시아 지역에서 3차 예선에서 이제 A조 1위를 했습니다. 1위 이란, 2위 우즈베키스탄이 모두 본선에 직행 티켓을 땄고요. 3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4위 카타르가 4차 예선에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카타르는 올라갔고요. 아랍에미리트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또 이제 5차 예선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라크랑 붙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여기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만약에 그 상식적인 그런 어떤 재량권을 발휘를 한다고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차순위는 그 3차 예선 A조 차순위인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플레이오프에 나가 있는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 있는 이라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라크가 지금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상대팀이 볼리비아, 수리남 승자거든요. 여기서 올라온 팀에게 이겨가지고 이라크가 또 본선 진출 티켓을 따게 된다면 그때는 아랍에미리트가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같은 조 차순위 팀이기도 하고 또그 5차 예선까지 갔던 팀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좀 네,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이란이 안 나갔을 때는 가장 그 이란의 자리를 물려받을 확률이 높은 팀은 이라크고 그 다음은 아랍에미리트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일부 팬들이 기대하는 경우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과거 사례나 뭐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의 명분, 상식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피파의 재량권이 무난하게 발휘가 된 케이스고요. 뭐 피파가 자기 맘대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본선 참가팀의 수를 늘었는데도 그 탈락을 해버린 중국을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자기 맘대로 정말 그렇게까지 한다,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욕은 좀 먹겠지만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일부 팬들은 이제 그런 경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지금 전쟁 중인 나라를 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지금 뭐 모든 외신들도 그렇고요. 모든 이제 스포츠 미디어에서는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아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AFC 여자 아시안컵 여기에 이란 대표팀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대회에 계속 참가를 하면서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했던 지금 자파리 감독이 정치적 질문에는 답변을 다 좀 피했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이란 여성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싶다. 대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주장인 자흐라 간바리 선수 역시 우리 정신력은 강하다. 2027년 여자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첫 경기 우리 여자 대표팀이랑 경기를 했습니다. 0대3으로 이제 패배를 했는데요. 네, 아무튼 참 심정이 지난 유로 때 우크라이나 선수들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란 남자 대표팀 선수들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어제 그저 국내 매체에서 소개됐던 타레미 선수 발언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상황에 대한 게 아니고 9개월 전에 SNS에 올렸던 내용이더라고요. 아무튼 전쟁 대신에 평화가 찾아와서 이란 선수들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은 채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That's